경제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점들을 한번 연결해서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180도 바뀐 이란에 대한 정치적 발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부가 나서서 어떤 산업은 승자로 또 어떤 산업은 패자로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읽어야 할까요? 오늘 그 흐름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경제 지표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랑 만나고요. 그게 또 정부 정책이랑 얽히면서 투자 전략의 판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과정이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톱니바퀴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톱니바퀴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의 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래 소비자 물가를 좀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보는데 이번에 신호가 좀 엇갈리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딱 잘나서 좋다고 말하기도 나쁘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결과였죠. 전월 대비로는 시장 예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1년 전이랑 비교하면 3.0%나 올라서요. 예상치가 2.7%였으니까 이걸 꽤 큰 폭으로 넘어선 겁니다. 아, 3.0%요? 이런 숫자만 보면 인플레이션 다시 심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덜컥 걱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늘 그렇듯 중요한 건 그 숫자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상품 물가예요. 11월 상품 물가가 무려 0.9%나 올랐는데 이건 2024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상승분의 80% 이상이 단 하나의 요인, 바로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와, 80%요? 네. 에너지 지수 자체가 한 달 만에 4.6%나 폭등했거든요. 4.6%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다른 건 거의 잠잠했는데 오직 에너지 가격 하나가 전체 물가 지표를 확 끌어올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에너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물가 압력은 거의 없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양날의 검 같은 데이터입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한편으로는 에너지만 안정되면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그 에너지 변수는 우리 통제 밖의 영역인데 하는 그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올리고 내려도 저 멀리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모든 계산이 틀어져 버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모든 길은 에너지로 통하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음 이야기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통제 불가능한 변수, 유가를 움직이는 게 때로는 복잡한 수급 데이터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일 수 있다는 걸 최근에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정말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꿨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봉기하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신뢰할 만한 정도 언어로부터 이란 내 처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 한마디가 시장에 던진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이란에서 대규모 처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런데 그 발언 하나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 자체가 순식간에 약해져 버린 겁니다. 처형이 멈췄으니 우리가 당장 개입할 이유도 없다고 그냥 선언해버린 셈이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워낙 변덕스럽기로 유명한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그것도 크게 반응하는 게 좀 합리적인가요? 단순히 이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로 과열됐던 유가가 하락할 빌미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시장은 항상 명분을 찾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발언이 가진 타이밍과 내용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치솟던 국제유가가 바로 하락세로 꺾였다는 거죠. 네, 바로 꺾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행동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기 바로 직전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란과 아주 가까운 카타르에 있는 미군 최대 공군 기지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일부 인력에게 기지를 떠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건 완전히 반대 신호잖아요. 말로는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실제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던져서 유가를 안정시키고 물밑에서는 중장기적인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와, 결국 지금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보이지 않는 움직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읽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국면인 셈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보통 나스닥 지수만 보고 오늘 기술추가 안 좋았구나 하고 넘겼을 텐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시장 체력은 더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시장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초대형 지술주가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에너지가 바이오를 포함한 다른 섹터로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런 상승의 폭 개선이야말로 우리가 지수 숫자 너머에서 찾아야 할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시장의 체력을 좋아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나왔다고요. 비트코인 ETF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관련 ETF 12개에 무려 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순유립되었습니다. 와, 1조 원이요? 네, 이게 지난 10월 시장이 크게 한번 급락한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 건가요?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번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공포에 휩싸인 뒤에 다시 의미 있는 규모의 스마트머니가 시장의 회복을 보고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급락에 놀라 떠났던 자금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단순히 회복되는 걸 넘어서 다시 뜨거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지표의 속사정, 지정학적 발언의 이중성, 그리고 증시지수 너머의 진짜 신호들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명한 시장 분석가 톰 리가 아주 흥미로운 조언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에 맞서지 말라. 네, 이 조언이 지금 시장을 읽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정부 정책을 잘 따라가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백악관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특정 산업의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기업의 재무대표만 들여다보는 분석은 이제 절반짜리 분석에 불과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패자로 지목했나요?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 회사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용카드 금리 상한선을 10%로 묶어버리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캐피털원, 시티그룹 같은 카드사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정책 하나에 그냥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만약 금리 상한선이 현실화되면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니까 신용도가 가장 높은 최우량 고객에게만 카드를 발급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신용이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이게 사회 전반의 신용 수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거죠. 와, 정부의 정책 하나가 기업의 주가를 넘어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과거 헬스케어 산업이나 컨설팅 업계가 정부의 타겟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이 떠오르네요. 이런 흐름은 마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도 기업 실적보다 트럼프의 트윗 하나가 시장을 더 크게 움직였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보이는 손의 힘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다시 온 거죠. 정부가 패자로 규정한 자산을 매수하는 건 그야말로 바람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항해하려는 것과 같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부가 밀어주는 승자는 어딘가요? 단연 주택 관련 산업을 꼽습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완화, 즉 어포더빌리티 개선이거든요. 어떻게든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주택 구매를 장려하려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아주 강하게 걸려 있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페어 같은 주택 건설, 가구,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이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 기초 소재,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비트코인도 유망하게 봤군요. 다만 이더리움 추천은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톰리 본인이 관련된 회사랑 특수관계가 있다는 점을 직접 밝혔으니까요. 네, 그가 의장으로 있는 회사가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모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아주 명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일까요? 결국 이 분석은 시장에서 알파, 즉 초과 수익을 찾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남들이 모르는 기업의 내부 정보나 재무적 가치를 찾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백악관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고도의 정치 분석 능력이 새로운 알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투자의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게 아니라 투자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네요. 하나의 경제 지표에서 시작해서 에너지 가격,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시장의 속살과 백악관의 큰 그림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물가를 움직이는 에너지, 유가를 움직이는 한마디 말, 그리고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손까지 복잡하게 얽힌 경제의 단면을 제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각각의 뉴스는 그저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을 연결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과정을 함께 밟아본 셈이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기업 세계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시장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만큼이나 정치적 흐름을 잇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과 관점을 갖춰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